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 뉴스 기사 하나를 보면서 저에게 질문이 왔던 내용을 좀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자, 삼성전자를 사려면 삼성증권으로 가야 되나? 이제 개미들이 삼성전자의 광풍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 기사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저에게도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주식을 시작을 하는데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어, 친구가 자꾸 현대차보다는 삼성전자가 좋다. 근데 현대차 사지 말고 삼성전자를 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주식 지금 처음 시작했지만은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더 좋아 보인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삼성전자가 좋은지 아니면 현대차가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달라라는 이제 내용인데, 자, 처음 주식하는 분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주식 어떤 거 사야 될지, 인생에 제일 먼저 사는 주식이 될 텐데 앞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주식이 될 텐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빙산의 일각만 보고 그것의 전체를 판단하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보고 아,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겠구나 판단하고 그냥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질문 주신 분이 현대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질문 주셨던 분이 그 차트를 본 게 이 파란색 네모 구간이거든요. 이 파란색 네모 구간을 보고 지금 현대차가 바닥을 다진 것 같다. 그래서 바닥을 쳤고 앞으로 이제 오를 힘만 남은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기업을 볼 때, 판단을 할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업을 뭐 좋네 나쁘네 논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은 이쪽 시각에서도 보고 저쪽 시각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참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얘가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를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단순히 차트를 보고 바닥인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저라면은 네, 현대차를 볼 때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현재에 대한 업황이에요. 얘네가 지금 자동차를 팔고 있죠. 현대차가 자동차를 팔고 있는데 왜 계속 이 주가가 잘 올라오다가 주가가 꺾이기 시작을 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얘네가 자동차를 지금 계속 잘 팔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얘네가 잘 판매가 되지 않아서 주가가 빠지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이 판매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를 해결을 해야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판매가 잘 된다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뭐 신차가 나오다던가, 아니면 요번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 때문에 뭐 전기차와 수소차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뭐 기름 넣고 가는 자동차들은 판매가 계속 판매량이 떨어진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린다는 거는, 흘러내리게 된다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 과거 조선업 같은 경우처럼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국면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비교를 했는데 얘네는 일단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운수 장비 쪽에 자동차 업종에 들어가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휴대폰 및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관련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업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어느 업황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잘 나가는 업황과 못 나가는 업황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노는물 자체가 다른데 얘네를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나름대로,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휴대폰 업황에 비교를 해서 지금이 좋은 시점인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인지 안 좋은 시점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업황에 비교해서 얘가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지 안 좋은 시기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 현대차가 이제 지금 시점에 투자하기 좋은 시점인가 본다면 앞으로 얘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 신차를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은 수출량을 늘린다던가 아니면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제 수출이 많으려면 이제 달러 가치가 높아져야 되겠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출이 더 잘 되겠죠. 네. 이제 그래가지고 매출이 더 늘어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주가가 매출이 성장할 것 같다라면은 이제 그 부분이 적기가 된다라는 게 일단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가 지금 중국과도 무역 전쟁을 하고 이제 계속 관세도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수출 제품들이 앞으로 더 긍정적인 뷰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물론 저도 이제 정확히 이쪽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타격이 있고 얼마나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야기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류의 시각을 가지고 종목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할 때 보는 게 이 주식 좋겠다라고 해서 보는 게 이제 우량주들을 많이 봐요. 삼성전자라던가 이제 현대차라던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그런 것밖에 없죠. LG전자라던가 이제 좀 이름 있는 기업들, 큰 기업들, 대기업들만 알게 되는데, 이런 기업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좀 중장기적인 뷰를 보고 갑니다. 1년 미만이 아니라 5년 내지 10년 그렇게 장기적인 뷰를 보고 이제 성장성을 보고 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단 우량 기업 자체가 좋은 기업은 맞아요. 그죠? 근데 좋은 기업은 맞는데 얘를 싸게 사려고 해야지 괜히 이제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량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들은 확실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싼 기업을 찾기란 상당히 좀 많은 부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싼 기업, 내가 생각했을 때 싸다라고 느끼는 기업들이 있다라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텐데,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지금 같은 주가에 만약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 매수했다 혹은 이 구간에 매수했다 봤을 때 주가가 막 떨어지건 올라가건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며칠 만에 등락에 내 기분이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목적이 뚜렷하다면은, 장기적으로 보는 목적이 뚜렷하다면은 이제 거기 관점에 맞게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는 거고, 반대로 단기 관점에 봤을 때 난 단기간에 수익을 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목적에 맞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단기간에 맞는 목적을, 그러니까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싶죠. 물론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고 싶은 게 누구나가 꿈꾸는 건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리스크까지 없는 거, 위험성도 없는 거, 이제 그런 주식
그 기업이 망한다던가 이제 그런 리스크가 없는 기업을 찾는데, 사실 그런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장단점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 투자들이 이제 처음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단기간 고수익 그리고 위험성이 없는 거를 원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은 없겠죠. 뭐 이 회사가 쉽게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 운영회사다 보니까. 하지만은 단기간에 고수익 내는 부분을 봤을 때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현대차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시가총액 낮은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요번에 지금 급등주 나오는 것들 아무거나 하나만 살펴봐도 이제 단기간에 막 20%막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아요. 지금 현재는 840억짜리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기간에 뭐 10% 20% 이제 우습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뭐 10% 20% 상승폭이 나오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제 0%대 뭐 내지 1%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기간 고수익을 내는 기업을 원한다면은 사실 우량주들보다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좀 시총이 작은 기업들에서 좋은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하게 내가 장기적인 투자비를 갖고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단기적인 투자비를 갖고 접근을 할 것인가, 이거를 먼저 우선시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뷰로 본다면은 그거에 걸맞는 기업을 찾고, 반대로 단기적인 뷰를 보고 접근하는 거면은 그거에 맞는 더 좋은 종목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라는 기업도 내가 알고 있는,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기업들 속에서 삼성전자와 이제 현대차가 되겠죠.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모르고 있는 기업들 속에서도 더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려면 사실상 이제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제부터라도 이제 이 여러 기업들을 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좀 투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투자자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한 수천여 개의 종목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을 찾기란 상당히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평생 주식 투자를 할 거라면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기업들에서만 너무 매매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주식할 거라면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여러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공략해 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 일단 결론은 현대차와 삼성전자 누가 좋냐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전 개인적으로는 둘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표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4차 산업 그리고 IT 발달,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사물 인터넷까지 도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성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업황이 좀 꺾이긴 했지만은 얘는 신차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지금 얘네가 뭐 전기차와 수소차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대한 시장도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쪽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은 역시나 제일 먼저 선도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서도 대장주격이 되는 녀석들이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도 물론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제가 이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부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상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옛날부터 뭐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차트를 보면은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죠. 예, 상승을 해오면서도 실적 발표 날에는 맨날 그랬어요. 실적이 나올 때마다 야, 요번에 실적 최고치야. 이제 앞으로 꺾일 거야. 실적 최고치야.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이 꺾일 거야.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만큼 지금도 요거 이제 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관이죠. 네. 이 삼성전자 기업을 보고 이제 너네 매출 이제 요번이 이제 절정일 거야. 이제 내년부터 꺾일 거야. 라고 이제 말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또 논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당 직원들이에요. 실제로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얘네가 보고 전망치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들 이제 주식 담당자들 이제 주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들이 너네 실적 최고치다 이야기를 했어도 실제로 이 삼성전자의 이제 직원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더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2018년도, 19년도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 전망치를 기간은 계속해서 이제 뭐 더 이상 성장은 못하고 이제 횡보 아니면 하락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 요번에 삼성전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상승을 외치다가 이제 18년도, 19년도 넘어오면서는 이제 횡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급이 나가가지고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상승 이후에 횡보를 말하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최고치에 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장이 또 이 서버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사물 인터넷 쪽이라던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여러 이 삼성전자가 판매하고 있는 그 부품들이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확실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상승보다는 이제 횡보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지금 현재 자동차를 판매하고는 있지만은 전기차와 수소차 쪽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뭐 대중적으로 판매가 되고 그런 게 활성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어찌됐건 간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이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죠. 어느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요즘엔 어느 자동차가 유행이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을 테고, 혹은 내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요즘에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닭고기 관련주, 뭐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헬스 많이 하시는 분들, 이거 다른 얘기니까 그냥 넘기기로 하고, 아무튼 이제 그런 내가 관심 있는 쪽을 찾아보시면은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도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투자에 처음 주식 시장에 발을 들여놓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좀 주절주절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론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올려드려 봤고,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